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9월 22일 방송할 주제는 암호화폐 기반 슈퍼 앱을 구축하려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슈퍼 앱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지금 우리은행이나 이런 은행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이 모두 앱입니다. 앱.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보내거나 적금을 하거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앱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그 웹3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D앱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D자가 붙는 것은 Decentralized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앱, 그 다음에 기존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앱, 이 두 개를 합해서 전체를 합해서 이거를 슈퍼 앱으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기존 은행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기반 슈퍼 앱 비전을 발표한 사람이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 CEO입니다. 코인베이스는요,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게 또 보관할 수 있게 스테이킹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우리 이거를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라고 부르죠. 또 하나 바이낸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유일의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도 팔고요, 이더리움도 팔고요. 그런데 이 중앙화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되는 거래는 오프체인 거래입니다. 오프체인.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블록체인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현금화하고 또 현금을 입금시켜가지고 암호화폐를 구입하도록 하고 하는 그 장사를 하는 곳이 이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에서는 자기들이 블록체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체인인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인 베이스에서 한 번씩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블록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더리움에 내려보내서 보안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안을 상속받는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서는 보안에 대해서는 레이어 1 이더리움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블록 트랜잭션이라는 형태로 이 베이스 2, 레이어 2에서 거래됐던 거래들을 일정 시간 단위로 배치로 묶음으로 해서 이걸 블록 트랜잭션으로 이더리움에 내려보냄으로써 이더리움이 보안을 책임져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수료를 좀 내면 되죠. 수수료를. 블록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체인을 운영하는 방식은 보안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고도 왜? 이더리움이 책임져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더리움은 보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많은 숫자의 수십만 개의 검증자 노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베이스에서는. 왜? 보안에 대해서는 이 레이어 1이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만든 이 체인이 거의 이 블록 트랜잭션을, 이더리움 블록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거의 한 40% 이상이 이 베이스에서 내려보내는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체인이 이 베이스 레이어 2 체인입니다.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운영하는 체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베이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거는 온체인입니다. 온체인. 블록체인에서 보안을 책임져주는 거래입니다. 온체인 거래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 입장에서는 이 오프체인 거래를 통해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 다음에 미래 기술인 이 온체인 거래도 이더리움의 보안 책임져주는 도움을 받아서 베이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기서는 CX에서 하는 일이 거의 은행에서 하는 일과 똑같거든요. 은행과 똑같단 말이에요. 비슷하다고요. 근데 이 은행은 이거는 못하거든요. 온체인 거래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판에 옵체인을 거래하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 그 다음에 온체인을 거래하는 이 베이스, 이거를 합해서 슈퍼웹 앱을 만들죠. 다시 얘기하면 이게 앱이죠. 중앙화거래소에서 처리하는 게 앱이고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걸 앱이라고 했다 그랬죠. 이 온체인 거래하는 것이 이게 D앱이죠. 자, 이거죠. 이것과 앱과 이거를 합해 놓은 것이 슈퍼앱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못하는 것까지 이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스트롱은 슈퍼앱을 구상을 하죠.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중앙화 거래소와 그 다음에 베이스, 온체인 거래. 이게 오프체인 거래고요. 이게 베이스가 온체인 거래입니다. 온체인 거래입니다. 이 코인베이스를 결제, 신용카드, 이거는 신용카드는 오프체인 거래겠죠. 그 다음 비트코인 보상, 이거 온체인이 될 수도 있고 오프체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암호화폐 앱으로, 이거를 망라하는 올인원 암호화폐 앱인 슈퍼 앱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비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 앱을 금융계좌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암호화폐가 그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해보니까 베이스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요. 운영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하겠다. 이걸 통합하는 슈퍼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요, 지금 잘 봐야 될 게, 이 베이스는 보안을 완전히 이 블록을 보내서 여기에 이더리움에 의존합니다. 의존합니다. 이게 수수료를 내고 의존합니다. 블록 트랜잭션을 내려보낼 때요, 수수료를 내고 의존합니다. 예,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앱도 따지고 보면은 이 이더리움이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비판을 합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구식,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2, 3%의 수수료가 문제야. 왜 2, 3%의 수수료를 나오겠어요? 이게. 그것은 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중개자. 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화 시스템에 종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급여를 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익도 남겨야죠.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스는 어떤가요? 베이스는 거래를 처리하는데 직원이나 중개자가 필요 없거든요. 왜? 보안을 단지 이더리움에 위임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더리움에 의존하면 돼요. 이 이더리움에. 근데 이더리움도 여기 보면은 직원이나 중개자가 없습니다. 그 탈중앙화 시스템의 특징이죠. 주체는 이 검증 노드들입니다. 검증 노드가 누구나 검증 노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작동을 잘하면은 이게 수익이 맞으면 작동하겠죠. 이게 수익 모델이 맞아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인건비 나가는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죠. 왜? 직원이나 중개자가 없는데요.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 처리를 해주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은행이 이렇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스트롱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자, 이 은행에서 하는 일이 인터넷을 통해서 흐르는 단순한 데이터일 뿐인데, 금융 데이터,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만불을 보낸다. 이거 단순한 그 금융 데이터 뿐인데 왜 그렇게 수수료를 비싸게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것은 이 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왜? 그 중간에 직원, 중개자, 이 사람들이 이 보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베이스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검증자 노드들이 다 처리를 해요.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되려면은 인터넷은 이렇게 데이터인데 왜 저기서 비싸냐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사람 없이도 보안을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레이어 1 기술이 탄탄해야 됩니다. 탄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장성도 만족해야 되고요. 지금 신용카드, 비자 같은 거 초당 처리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마 초당 몇십만 건 처리될 겁니다. 근데 이 베이스에서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결국은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검증자 노드끼리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게 12초 단위로요.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이, 그게 기존 은행에서는 그만큼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암스트롱은 근거로, 자, 이제 규제 환경이 변화가 됐다는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시스템, 그 다음에 특히 그 이더리움 온체인 거래요. 여기 대해서 그 갠슬러, 미국의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 갠슬러가 이게 뭐 증권이니 뭐니 하면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규제가 많이 미국에서 풀렸습니다.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시스템을 허용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암스트롱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중앙거래소에서 하는 일 플러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이걸 두 개를 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그 제네시스 법안인데요.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기존에 이런 영역 주로 하다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베이스 사업, 베이스를 이용한 온체인 거래요. 이거에 이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그 사업 확장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인 그 모르포 앱의 D앱이죠. 통합하여 사용자가 제3자 플랫폼 없이도 USDC를 대출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 중앙화 거래소 여기서 하던 일 플러스 이제 여기서 하는 일요. 결국 베이스도 보안은 이더리움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파이가 돌아가거든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요. 사용자들이 이 모르포라는 앱을 통해서 이 디파이를 해서 USDC 그 미국 스테이블 코인도 대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8%까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거요. 예, 그게 이제 디파이 통합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현실화 가능성을 한번 봅시다. 암스트롱은 그 코인베이스가 은행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슈퍼앱이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의 비전 선언문에 가깝죠. 그냥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대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제 이런 탈중앙화 시스템, 에코시스템입니다. 에코시스템은 보안에 대해서는 레이어 2에서는 레이어 1에다가 블록 트랜잭션을 내려보내가지고 보안을 위임하니까 그 이더리움이 보안을 책임져 주니까
결국은 밸리데이터들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안은 예, 오케이. 예, 문제는 확장성입니다. 스케일빌리티. 확장성입니다. 은행이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많은 거래들이 과연 여기 다 올라갈 수 있느냐? 이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은 이 레이어 1에서 그 많은 거래들을 보안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 확장성. 이게 하나가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12초라 그랬죠. 12초. 12초 단위로 블록에 대한 검증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검증이라는 게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이 검증 노드들이 검증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하는 겁니다. 12초마다 한 번씩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많은 이 요구를 다 수용해 줄 수 있느냐? 거래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느냐? 그 확장성이 스케일빌리티가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어디 달려 있느냐 하면은 이 레이어 1 이더리움의 기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스트롱이 이야기하는 이 비전도, 물론 암스트롱은 지금 중앙거래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죠. 돈을 버니까 또 베이스 운영해 보니까 베이스도 보안도 만족하고요. 수수료도 사고요. 왜?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사람이 관여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사고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플러스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비중을 두고 하려고 해요. 디파이로. 그런데 그게 다 기존에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하던 것들이, 은행에서 하던 것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 12초마다 한 번씩 검증하고 합의하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확장성을 만족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더리움은 기술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암스트롱 비전의 그 슈퍼앱 비전의 현실화 가능성은요, 레이어 1의 기술 혁신, 즉 이더리움의 기술 혁신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9월 22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